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배신에 몸서리치다 못해 아주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으로까지 갔다가 의외의 장소에서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보다 이혼이 별거 아니더군요.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서 어딘가 속 시원히 제 마음을 이야기할 대나무 숲이 필요해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을 처음 만날 때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나 선배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무작정 시키는 일을 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입사하고 첫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았던 남편이 제가 받은 술을 흑기사로 연거푸 마셔줬어요.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셔서 남편에게 고마워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흑기사 해주면 원래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소원이 뭐냐고 묻자 남편은 나중에 쉬는 날 데이트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다 보니 선배 입에서 나온 데이트라는 말에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연애도 거의 해본 적 없다 보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선배인 남편에게 마음이 갔어요. 주말에 데이트나 하자던 남편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 따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쉬는 날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밖에서 만난 남편은 회사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저는 서서히 남편에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넘게 만났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는 절대 우리가 만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해서 비밀로 하고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웬 여자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제 이름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여자 힘이 얼마나 좋은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퇴근하고 나오던 다른 동료들이 그 여자를 말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 제 머리털을 그 여자에게 다 뽑혔을 거예요. 점점 더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여자는 더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우 같은 년이 저랑 약혼까지 한 남자를 뺏어갔어요. 다들 자세히 좀 보세요. 여자의 말에 저는 놀라서 여자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를 뺏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역시 남의 남자한테 꼬리치는 것들은 이렇게 뻔뻔하다니까. 영업부 이영수 대리, 너도 알지? 그 남자가 바로 내 남자친구야. 네가 뺏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굴고 있어.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더니 또 제 머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자를 세게 뿌리쳤어요. 이영수 대리님 여자친구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 뒤 퇴근하고 나오던 저의 남자친구 이영수 대리가 회사 밖으로 나오다 저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 회사 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끄덩이를 당기던 여자가 남자를 발견하고 미친 듯 쫓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보며 다들 수군거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졸지에 약혼녀가 있는 회사 선배를 꼬신 내연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고 뒤에서 쑥덕거리기만 하더군요.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길래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또 집 앞에 찾아온 모습을 보니 꼭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애써 인상을 쓰고 다가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말 나를 속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미안해. 사실 나 올해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워낙 오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네가 나타난 거야. 남자친구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여자친구와 5년을 넘게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약혼식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저에게 빠졌대요. 저는 남자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인 사람이 두 번, 세 번은 못 속이겠다 싶어서요. 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가 대리님이랑 그 여자 때문에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저 앞으로 회사 어떻게 다녀요? 저는 회사 앞에서 당한 수모가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이제 나한테 너밖에 없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책임질게. 남자는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본인이 저를 책임지겠대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본인과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순간 놀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참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남자가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정도로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철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내연녀라는 딱지를 단 채 제 첫 직장의 대리님이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결정에 단 1%의 고민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제 결정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식을 하기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았잖아. 결혼하고 내가 본가에서 나오면 어머니께서 혼자서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사실 어머니랑 나랑 살던 집도 넓어서 셋이 사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강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생 어머니랑만 살았는데 결혼하고 어머니만 그 넓은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고 제 친한 친구들까지 모두 다 저를 말렸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더군다나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부탁한 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뿐이 아니라 일도 그만뒀으면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테니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림하는 데 집중했으면 했어요. 너희 남편 될 사람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혹시 조선시대에서 온 거 아니냐? 그래! 너 생각 잘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중고등학교 내내 뼈 빠지게 공부하고 힘들게 대학까지 가서 남들 들어가기 힘들다던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 수발 들겠다고 그만두는 거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다들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평생 저와 함께 살아갈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과 제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고민 끝에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직장은 아이가 생기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기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 댁에서 살다가 결혼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제 생활이 모두 다 달라졌어요. 부모님과 살 때와는 여러 면에서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꼭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혼자 산책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책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뭣도 모르고 출근하기 전까지 내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 소리 했어요. 자기는 어른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우리 엄마 주방에서 아침 차리는 소리 안 들려? 그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주방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긴장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잘 수가 있어? 남편이 정색하면서 말하는데 저는 너무 무안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편이고 잠도 워낙 많아요. 더군다나 아침밥도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자라고 하시니까 나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잤지. 나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나 아침 다 차려주시고 시장에 가셨어. 남편은 툭하면 저와 시어머니를 비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봐도 참 부지런하세요. 한 번도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맞추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조금 있으면 80이야. 몸도 안 좋으신데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도 마냥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산책에서 돌아오시면 일어나서 함께 아침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창을 차려놓으면 그제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아들 며느리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이것저것 준비하시는데 며느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살면 살수록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가 제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일로 허리에 찰과상을 입어 며칠 동안 꼼짝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대뜸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산책 좀 모시고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은 조용조용 차분하게 하는데 하는 말마다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새벽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병원에 갔다 온 사람한테 저딴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목구멍까지 욕이 차 있었어요. 항상 이성적이고 차분한 남편과 살며 저도 나름대로 조금씩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근하랴 집안일 하랴 결혼하고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도 언제나 새벽 5시면 일어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쉬는 날도 늦잠은 자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밥이고 뭐고 좀 씻고 누워서 쉬고 싶은데도 항상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씻지도 못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거기다가 저녁 먹고 일찍 좀 자려고 해도 항상 남편이 아직 시어머니도 안 주무시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서 잘 수 있냐고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눈치만 보다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됐으면 당신이 좀 모시고 다니지 그랬어. 저도 나름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내내 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화를 내봐야 남편에게 잔소리만 더 들을 뿐이거든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낼 수 있는 최선의 분노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말한 거 가지고도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제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게 내가 일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 거라고 했었잖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니까 괜히 힘들어서 자꾸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는데 부부끼리 그렇게 존중 안 하고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다 보면 나중에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는 여자가 왜 그렇게 욱하냐? 남편과 말하다 보면 벽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은 항상 틀린 말이고 본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힘든 거 당신도 알면 당신도 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은 어떻게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이거 봐, 이거 봐. 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집에 와서 쉬어야지. 집에서까지 일하면 밖에 나가서 일이 되겠어?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본인이 혼자 벌어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뭐하러 일하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남편과 저는 부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걸 남편이 썩 편해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위기의 회사다 보니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는 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쏙닥거리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더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벗어날 만한 공간이 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만 억울하고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내내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항상 가슴에 울분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맡기로 확실시 되어 있던 일이 있었는데 막판에 결과가 뒤집혀서 남자 동기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일만 맡게 되면 다음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와중에 같은 부서에 일하는 상사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랑 이 과장이랑 친한 거 알죠? 이 과장 말이 올해 임신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에 엄청 중요한 일인데 진행하다가 김주임이 임신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줄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해 아이 갖겠다고 계획을 했어. 나랑도 이야기 안 한 걸 다른 사람한테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절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남편보다 후배고 남편보다 일을 잘 못해도 저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잘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전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으면 당연히 애부터 가져야지. 그런 당연한 소리를 꼭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당신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애 생기면 바로 회사 그만둘 사람이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하겠다고 욕심내면 어떡해? 에휴, 이래서 여자 직원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니까. 순간 저는 입에서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답답해서요. 저는 꼭 최악이라도 한 것처럼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줄었고 좋아했던 회사 생활에도 슬슬 지쳐갔어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힘들어서 회사에도 일도 잘 안 됐어요. 가정이든 일이든 뭐 하나 집중해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계획대로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당시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든 때라 임신 초기에 고생을 좀 했어요. 입덧은 물론이고 살도 너무 많이 빠져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힘없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남편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 내일 당장 출근해서 사직 써내. 이러다 우리 애 큰일 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재수가 없을 정도로 차분하기만 했던 남편이 아이가 조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노발대발하더군요. 당장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건지 다니고 싶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항상 저나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신 적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지. 건강하고 예쁜 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며느리 몸 탈날까봐 난 그게 걱정이다.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회사에 휴가라도 좀 쓸 수 있는지 물어봐. 애도 애지만 너부터 챙겨야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저부터 챙기라고 하시는데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일찍이 결혼한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심정으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챙겼던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연세가 몇 살인데 애를 키워요. 당신 내 말대로 해.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부터 내. 알았지? 저는 우느라 남편에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고민했습니다. 제 나이 고작 20대 후반이었고 내년이면 엄마가 되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처럼 밤새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에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보면 회사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직원인 줄 알겠네. 임신해서 회사 다니는 게 다른 직원들한테 얼마나 민폐인데 나까지 욕먹이려고 그런 짓을 해? 당신 욕 안 먹게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혀까지 끌끌 차며 철이 없다는 둥 고집이 세다는 둥 궁시렁거렸지만 저는 무시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면은 저도 이제 다 적응했으니까요. 앞으로 제 일과 뱃속의 아이만 챙기며 살기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한 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태교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남편에게 무시당한 게 원동력이 됐는지 일도 다시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시어머니와 육아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더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전보다 더 밖으로 돌았어요. 말로는 이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으니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매일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도 곁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런지 남편 때문에 크게 서운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와 절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없이 육아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저는 100% 육아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맘때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기에 모든 육아와 집안일을 제가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점점 더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밖에서 뭘 하고 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온 남편이 누워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집 가장이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일어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내 옷 받아야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혼자 성질을 내며 시끄럽게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애가 깨기라도 할까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어머님이랑 애 깨겠어. 깨든지 말든지 가장이 들어왔으면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남편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재킷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에이구, 집구석이라고 들어와서 반기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 들어오고 싶지가 않네. 남편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막말을 해대더니만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닿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남편 재킷을 보는데 순간 눈물이 울컥 올라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재킷이 꼭 제 모습 같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만 키워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쩐지 저도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과 결혼하게 됐을까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술에 만취해 들어온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애를 봐줄 테니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라고 하셨죠.
그날도 남편이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는지 다음날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아 못 이기는 척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와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 이야기라는 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제 결혼 스토리를 다 아는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단번에 이혼하라고 했어요. 제가 애도 있고 시어머니께 미안해서 이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 저를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봐야 항상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 저도 서서히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어머니와 아이와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육아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노인정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해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에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바로 그 여자요. 그 여자도 결혼했는지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참 세상이 좁아요. 그 많고 많은 키즈카페 중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딱 마주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애써 애를 데리고 슬쩍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무식한 여자와 애를 데리고 마주쳐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애를 데리고 입구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그때 그 여자도 애를 데리고 나오려던 참이었는지 현관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여자도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가워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얼마만이냐고 물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요? 근데 애가 제법 크네요. 애가 몇 살이에요? 여자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아이 개월수만 이야기하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팔을 잡더니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다며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여자는 완강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애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에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여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여자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커피숍에 데려가 놓고는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만 해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이영수와 결혼한 게 맞냐고 묻더니만 지금 누구랑 어디에 사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이 여자와 커피숍에 들어온 걸 후회했어요. 저는 이영수 대리와 결혼했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는 뭐가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까지 내며 웃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여자에게 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영수가 그쪽한테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그쪽이랑 바람 피우던 거 나한테 들키자마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도 되니까 제발 본인이랑 결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우리가 약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영수가 자꾸 나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조르더라고요. 나는 너무 싫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럴 바에 결혼 안 한다고 못을 박았더니만 그 새끼가 바로 그쪽이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쪽이 말 잘 듣고 참여서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 것 같아서 그랬다나 뭐라나.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안 그래도 이영수가 그쪽이랑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진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줄은 몰랐네요. 이영수가 역시 여자 보는 눈은 있네. 진짜 참하고 좋은 여자 잘 골랐어. 여자가 혼자 크크거리면서 웃는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그때를 사과하고 싶다면서. 사과는 필요 없고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망신을 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저는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재수없는 연예계에 물 한 컵 다 붓고 나왔는데도 속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애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뺨을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화가 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혼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바탕 했습니다.
낮에 만난 미친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밤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분명히 전날 시어머니께서 여행 가셔서 안 계시니 일찍 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거죠.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남편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오길래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이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더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리 좀 와봐. 오빠 좀 꼭 안아줘.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촉이 왔어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촉이 왔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혼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부터 식사를 통 못하시고 배가 자꾸 욱신거린다고 하셔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간 김에 이것저것 싹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간암이시라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동안 병원에도 자주 가고 검사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는 가족들 다 바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맞는 간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남편과 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바로 둘 다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자식인 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이 바로 검사 받겠다고 해서 나 정말 감동받았어. 너무 고마워. 내가 어머님한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일이지. 그전까지 남편과 저는 부부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보다 못한 관계로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병을 알게 된 이후에는 누구보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히도 제가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줄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맞지 않았어요. 결과를 듣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짐을 준 것 같다며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마음 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던 일들이 까마득하게 잊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간암 판정을 듣고 얼마나 마음 저리고 힘들어했는지 가장 잘 아는 저로서는 수술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내가 너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서방이랑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는 뭐? 시어머니한테 간을 줘? 너 미쳤